저번 시간에 저희가 나간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가볍게 살펴보게 되면요. 저희는 저번 시간에 C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 변수란 무엇인지도 공부를 했으며, 그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짓는 규칙들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C 언어에서의 기본적인 자료형 크기와 자바의 기본 자료형 크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우리 또 이제 입력 출력에 사용이 되는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서식 지정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진법을 변환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를 공부를 했었느냐, 우리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출력에서도 어떻게 우리들이 요거면은 줄바꿈해서 출력을 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줄바꿈하지 않고 붙여서 출력을 해야 하며, 얘는 탭 한 번 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 출력을 꾸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 증감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 요 친구들을 알아봤었고, 이 친구들은 자바하고 파이썬에도 거의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조건이 참일 때만 특정 코드를 실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한테 판단력을 부여를 해주는, 우리 뭘 공부를 한 거예요? 조건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if, else, 그리고 또 if, else 구문, 다중 조건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들 말고도 사망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 조건식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은 요걸 실행을 하고,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요걸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조건문의 맨 마지막 친구, 우리 스위치문이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가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브레이크를 공부를 하면서 또 뭘 배웠어요? 브레이크 컨티뉴문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조건문을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친구,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반복문에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 포문,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3개였었고,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을 하는 명령문이었었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일 동안에 한 번도, 이제 참일 동안만 실행을 하고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이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 친구가 while문,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ile문과 동일하게 조건이 참일 동안 정해진 문장을 계속 실행을 하다가, 얘와 얘의 차이라고 본다면은 얘는 조건이 거짓이더라도 실행할 문장을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위치가 실행을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하는 요 차이가 있었었죠. 그래서 요렇게 3가지가 있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였고, 또 이 반복문에는 항상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꼭 필요한 거,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 요렇게 3개는 무조건 어떤 반복문이든지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갔던 게 배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나갔었었죠.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같은 것만 넣을 수 있구나. 만약에 정수 5개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int로 해가지고 공간 5개짜리를 만들게 되는 거고, 캐릭터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문자 5개를 이제 넣을 수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실수로 이제 만들었다 이러면 실수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칸들한테 이제 접속을 했었는데, 우리 이 인덱스 번호는 몇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배열을 초기화를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 3개를 한 번에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10, 20만 초기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배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또 했어요? 문자열 출력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문자열은 어떻게 출력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s라고 하는 서식 지정자를 이용을 해서 널문자 전까지 해서 출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문자열을 변형하는 방법도 역시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값을 수정을 하고, 우리가 만약 거기를 널문자로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작하는 주소를 넘겼을 때 그 시작하는 주소부터 널문자 전까지 끊어오기 때문에 그 널문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거는 1차원 배열이었었고요. 2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2차원 배열은 뭐라고 했어요? 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행과 열로 조합이 되어 있는 배열인 거고, 얘네들을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과 이제 출력하는 방법들도 이제 확인을 해봤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했었죠. 그래서 포인터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요것만 가지고 옆에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자막 아니죠. 자, 우리 포인터라고 하는 친구는 값이 저장된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요 int a2는 10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뭘 저장을 했어요? 값을 저장을 했었죠. 10이라고 하는 값을. 근데 우리 포인터는 뭘 저장을 하겠다? 주소라고 하는 친구를 저장을 하는 친구다. 그래서 내가 우리 요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은 공간, 오른쪽이 값이 되는데, 이 주소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p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만들고 나면은 분명 여기에 자료형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얘 주소를 저장할 친구이기 때문에 앞에 뭘 붙인다라고 했어요? 별표 기호를 붙여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주소를 저장할 친구야 라고 알려주고, 이 앞에 있는 자료형은 뭘 붙인다? 이 원본 데이터 A2라고 하는 친구의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 붙이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 별표의 기호는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작성한 것처럼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변수라고 하는 친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됐었고, 값은 그 집 안에 있는 물건, 그리고 주소는 집에 있는 집의 주소라고 했고, 그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 집 주소를 기록해 놓은 메모지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A2라고 하는 그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변수, 우리 P라고 하는 친구를 포인터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요 예시들도 다 나눠봤었죠. 우리가 int만 이렇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게 아니라 캐릭터형으로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 A3라고 하는 친구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P1이 될 거고, 그 P1도 주소를 담을 친구니까 별표가 붙을 것이며, A3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에 캐릭터형을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값을 변경을 할 때는 A2는 15 이런 식으로 바꿨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15로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가 요 A2의 주소를 알아다가 그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 두 개의 연산자가 붙게 되면은 상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결국 같은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결국 보게 되면은 A2의 주소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였어요? P였었죠. 그래서 얘를 P로 이렇게 작성을 해도 이렇게 값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표현의 의미들을 다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었고, 우리는 지금 포인터를 통한 값 변경까지 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요 캐릭터형, 요 친구의 값을 변경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변수는 P1이라고 하는 친구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이 P1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서는 저는 값을 7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P1에 그냥 70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나요? 안 되죠. 지금 P1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저장하고 있는 친구예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앞에 요 별표 기호 붙었으니까 얘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70이라고 하는 값이 올 수는 없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주소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거를 7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 주소를 찾아가는 친구가 뭐다? 요 별표 기호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요 P1은 뭐다? A3의 주소다. 그러면은 요 P1을 A3의 주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두 개 연산자가 붙으면 상쇄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A3를 70으로 바꾼 것과 같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유롭게 포인터를 변수의 값으로도 이제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배열을 공부하면서 이 친구가 포인터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배열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배열을 만들 때는 자, 우리 배열 만들 때 뭐 int arr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정수 담을 공간 3개 만들어서 그 이름을 arr이라고 짓겠어 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한테 각각의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그냥 한 번에 초기화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정수 담을 공간 3개 만들어서 그 이름을 arr이라고 짓고, 자, 내가 만약 이 칸에 접속을 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arr에 0번째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를 찾아가서 그 값을 1이라고 해놓고 arr에 인덱스 번호 1번에 2, arr에 인덱스 번호 2의 값을 3을 집어넣겠다라고 한 것과 지금 이렇게 초기화한 값,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한 것과 동일한 결과죠.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3개의 공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공간? 배열 이름과 똑같은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는 그냥 공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값을 갖고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값이 고정된 값. 자, 어떤 친구였냐면은 그 arr의 0번째 주소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arr 0번째 주소라고 하면은 뭘 보낸 거예요? 여기 주소를 보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주소를 넘겨준 거예요. arr이라고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같은 거 출력을 할 때 변수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변수명은 arr이라고 하는 그 배열의 그 변수명이래. 그 배열명은 포인터 변수도 하나 만들어지고 본인과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배열의 0번째 주소값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의 값은 변경될 수 없다. 그래서 이 arr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랑 같다? arr의 0번째의 주소와 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arr을 찾아갔어요. arr이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걔는 뭐랑 같을까요? 자, arr은 얘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arr한테 그 찾아가는 기호, arr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찾아가는 기호를 붙였어요.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찾아가는 기호 붙인 건 거죠. 자, 얘네 두 개는 뭐라고 했죠? 상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결국에 얘랑 같은 건 거죠. 자, 그러니까 arr 주소를 찾아가는 기호가 붙게 되면은 arr의 0번째하고 그냥 같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건 거고, 우리가 얘를 포인터 문법으로 지금 바꾸게 되면은 지금 얘는 뭐랑 같냐 라고 하면은 arr 주소에 0을 더한 것과 같죠. 자, 결국에는 얘랑 뭐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죠. 0이니까 뭐 더해지는 값이 없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 ARR 더하기 0은 이제 얘와 같게 되는 건 거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 ARR에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랑 같게 되는 거예요? ARR에 인덱스 번호 1의 주소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ARR이라고 하는 그 주소에다가 얘는 지금 주소값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얘 지금 ARR 주소값이었으니까 주소값에다가 더하기 1하면은, 자, 우리 정수 더하기 정수하면 뭐예요? 정수죠? 실수 더하기 실수하면 뭐예요? 실수죠? 우리 주소값에다가 주소값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주소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더라도 주소값이 되겠죠? 얘는 지금 주소값인 겁니다. 그 주소값을 찾아가게 했어요. 0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같다? ARR에 0과 같다. 자, 그러면은 ARR 그 주소에다가 1을 더하고, 자, 지금 괄호가 붙었으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ARR에 1과 같죠.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는 얘는 지금 ARR이라고 하는 주소에 0을 먼저 더하고 그 주소값을 찾아간 거고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러면은 뭐가 다르냐?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R이 갖고 있는 그 주소값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 1이라고 하는 값에 1을 더하게 된 거고, 얘는 지금 뭘 한 거냐? 그 ARR이 갖고 있는 주소가 처음엔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여기서 지금 1을 더했으니까 여기로 커서가 바뀐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라. 그 주소 값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얘는 주소 연산을 한 거고, 얘는 그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그 값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이름은 무엇을 우선 뜻한다라는 걸 우선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거는 배열 이름은 사실상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나타낸다 라는 거를 아셨어야 되는 건 거고,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자, 얘네들은 에러가 날 거라서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자열과 포인터의 또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하이라고 하는 친구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캐릭터형으로 배열을 만들 거고요. 이 친구는 4개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 안에 하이 해놓고, 자,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문자 몇 개예요? HI 느낌표 총 3개죠. 근데 왜 4개의 공간을 만드신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때문에? 우리 널문자 때문에. 늘 맨 마지막에는 널문자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 칸을 더 만들어 놓은 건 거고요. 자, 내가 얘네들을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printf 출력을 하겠다.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우리 문자열 출력할 때는 %s라고 하는 서식 지정자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줄바꿈을 하고, 이 콤마 뒤에 뭘 작성을 해요? 그 서식 지정자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되는지 알려주면 되는 건 거죠. 자, 여기에 이제 str이라고 하는 그 배열 이름을 보내게 되면은 얘는 사실상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요소의 주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요 h의 주소를 보냈을 거예요. str 0번째 주소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온다? 여기 %s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널문자 직전까지 끊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널문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끝까지 다 출력을 해오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은 ARR이 2개라서 그렇죠. 지금 요 친구는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 지금 ARR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은 나 그럼 어떤 AR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변수도 병수명 똑같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
자, 실행해보면은 HI 느낌표 해서 하이 이렇게 뜬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요 배열,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str이 갖고 있는 그 주소에 1을 더해서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이. 얘는 괄호가 크게 없었어도 됐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출력되는 건 뭘까요? 얘가 출력되면 얘는 HI 느낌표가 다 나왔었고 str 플러스 1을 해서 출력을 하겠대요. 그럼 뭘 출력을 해요? 자, 지금 str은 여기인 거잖아요. 자, 우리 그 주소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걔는 무엇을 의미를 한다? 그 배열의 1번째 주소를 말한다. 인덱스 번호 1번의 주소. 자, 그럼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는 건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어때요? I 느낌표가 나오게 되는 건 거죠. 얘 커서가 지금 여기로부터 이제 바뀐 거고, I로. 거기서부터 넓문자 전까지니까 얘는 I 느낌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str 이라고 하는 주소에 더하기 1을 하고 걔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얘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얘는 C로 이렇게 출력해야겠죠? 하나만 나올 테니까. 그 주소 값을 찾아가게 되면은 얘는 결국 str에 요 1과 같은 건 거잖아요. 그쵸? 요거하고 지금 같죠? 자, 그러면은 그 str1은 뭐예요? I 하나죠? 얘는 문자열이 아닌 거라서 지금 제가 %s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문제도 봤을 때 이 지금 문제 출제자가 문자열을 출력을 하라고 했는지 문자를 출력을 하라고 했는지 그걸 보시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는 뭐다? I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포인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죠. 자, 우리 요 별표 기호는 어디다 쓰는 친구다? 두 가지 사용이 됐었어요. 첫 번째, 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우리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했었잖아요. 얘 포인터 변수에 얘 주소 저장할 친구야 라는 의미로 요 별표를 붙였었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선언할 때 포인터라는 의미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사용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쵸? 사용할 때는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는 요 기호는 뭐였어요? 주소를 구할 때 사용. 그래서 얘 주소 가지고 와 이럴 때 요 기호를 붙였었죠. 그래서 우리 요런 포인터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냐? 우리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조체는 요 C 언어에 만 있고 다른 데서 생각을 해보면 클래스하고 약간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바랑 파이썬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는 친구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구조체란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들을 하나로 묶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에요. 자, 우리가 배열이라고 따지면은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같은 자료형으로만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수만 넣을 수 있으면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실수만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문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보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을 거고, 뭐 나이도 있을 거고, 뭐 키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름은 뭐예요? 문자열이죠. 나이는 뭐예요? 정수겠죠? 자, 키는 웬만하면 뭐 실수로 쓰겠죠. 뭐 163.1 막 이런 식으로 쓰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각각 다 다른데 이렇게 배열처럼 관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묶음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친구가 구조체인 겁니다. 각각의 다른 자료형, 각각의 타입이 다른 친구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변수 여러 개를 그냥 세트로 포장해주는 친구가 구조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열, 정수, 실수라고 하는 거를 구조체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싶어요. 우리 배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선언을 했어요? 자료형, 배열명, 그리고 몇 칸이 필요한지 그 개수, 이렇게 선언했었잖아요. 우리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얘 구조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스트럭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스트럭트 키워드는 뭐다? 이건 구조체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와야 됩니까? 구조체 명이 와야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내가 넣고 싶은 그 타입의 변수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실제 작성을 해보면은 우리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름, 나이, 키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struct 하는데 얘네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만드셔야 되느냐? 메인 함수 밖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밖에다가. 자, 그래서 struct 가지고 올게요, 그냥. 자, struct 하고서 여기에 나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person이라고 하고 이름을, 그리고 우리 구조체명 첫 번째는 웬만하면은 대문자로 쓰는 게 이제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전에 이름은 문자 열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캐릭터형으로 뭐 최대 20글자까지 작성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나이는 뭐 int age, 또 뭐 있어요? fluid key h로 그냥 해놓을까요? 아니면 얘도 그냥 써요? 자, 그래서 우리 구조체를 선언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문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구조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틀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이름과 나이와 키를 갖고 있는 걸로 만들겠어 라고 한 거고, 틀을 만든 거고 실제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은 어디서 만드느냐? 요 메인 함수 안에서 만들게 돼요, 실제 사람은. 자, 그러면은 실제 사람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하나의 자료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게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person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 뒤에 뭐 p1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게 실제로 구조체 변수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이게 그 틀을 이용을 해서 실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식빵을 구울 수 있는 그 틀을 만든 상태인 거고, 그 식빵 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식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틀 하나면은 옥수수 식빵, 우유 식빵, 여러 가지 식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빵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뭐 P2 이러면은 P1은 우유 식빵, P2는 뭐 옥수수 식빵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열 복사 함수인데 strcpy. 근데 이 함수를 쓰려고 하면은 이 위에 선언을 하나 해주셔야겠죠. 샵 include string.h. 문자열과 관련된 헤더 파일 함수들 다 가지고 와. 우리 stdio.h 하면은 얘는 표준 입출력에 관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printf라든지 scanf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따로 저희들이 정의한 적이 없는데, 함수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없는데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이 헤더 파일에서 불러오는 거고, 우리 스트링 카피라고 하는 친구도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인 건데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나는 그 P1이 갖고 있는, P1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이 P1이라고 하는 사람은 name, age, 그리고 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name이라고 하는 그 변수 공간에다가 P1이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뭘 집어넣어달라? 홍길동을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럼 내가 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1이 갖고 있는 나이 변수에다가 뭐 30을 집어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P1이 갖고 있는 요 키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다가 뭐 170.2 요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실제 그 값들이 요 P1이 갖고 있는 요 세 개의 변수에다가 저장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printf 뭐 이름 이렇게 해놓고서는 %s 하고서 P1이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친구를 출력을 하겠다. 뭐 나이라고 따지면은 나이, 그리고 뭐 마지막 키에 대해서 본다면은 실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자, P1이 지금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P1을 계속 사용을 했어가지고 네, P1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름 홍길동, 나이 30, 키 17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구조체고, 이 구조체의 값을 초기화하며 걔네들을 출력하는 방법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며, 배열도 이렇게 하나씩 초기화 안 하고 한꺼번에 초기화하던데 그거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P2 초기화 해본다 라고 하면은 우리 또 물결을 이용을 해서, 물결 이용을 해서 이름은 김영이고 나이는 25살, 그리고 뭐 키는 160.2다 요럴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구조체를 배열로 또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시면 되느냐, 이게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자료형을 토대로 우리 배열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료형, 배열명, 그리고 개수 이거 있잖아요. 그럼 배열명이 나와야겠죠. 두 개 만들겠다 이러면은 요 세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얘로 따지면은 두 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얘 이름을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친구의 첫 번째 공간은 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20개의 공간과, 그리고 또 뭘 갖고 있어요?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키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얘와 동일하게 다음 칸도 이렇게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얘를 한꺼번에 초기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 2차원 배열처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번에 우선 구조체 변수만 정의를 해놓고 값을 하나씩 넣는 방법도 있고, 구조체를 만들면서 바로 만들자마자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친구들을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그 배열의 0번째 그 공간에, 그룹이라고 하는 배열에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라고 하면은 그 0번째에 이제 가서 걔가 갖고 있는 뭘 가지고 오면 되나? 멤버 변수 중에서 그 네임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림을 우선 그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실행해보면은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구조체 같은 경우에도 포인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P1이라고 하는 친구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우리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값이 되는 건 거잖아요. 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값이었어요. 내가 지금 넣고 싶은 거는 이 P1이라고 하는 구조체의 주소예요. 자, 그러면은 얘 이 주소를 담아야 되는 친구니까 어쨌든 변수명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 나는 그 주소를 담을 공간의 이름을 ptr이라고 하겠어. 근데 얘 그냥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주소를 담는 친구네. 그러니까 뭐 붙여줘야 돼요?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는 요 별표 기호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별표 기호 붙고, 요 앞에 분명히 선언할 때는 자료형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붙이면 된다? 요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 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P1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 뭐예요? 이거죠? 그쵸? P1의 자료형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쓱 붙이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뭐가 생성이 된 거예요? 아, 구조체 포인터가 이렇게 선언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내가 저 ptr이라고 하는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변수명을 가지고서 나는 값을 찾아가고 싶어요. 자, 지금 홍길동의 나이는 몇입니까? 30이죠. 자, 저는 이 30이라고 하는 친구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자, 지금 P1의 age는 30이에요. 자, 지금 P1의 주소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ptr밖에 없어요. ptr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나이 출력을 할 거니까 %d가 될 거고, 이 d가 문제죠. 아, 나 이거 지금 ptr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서 걔를 찾아가면은 P1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근데 얘 이렇게 실행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힌트를 주죠. 지금 이거 아니고 요거 화살표 기호 이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화살표 기호는 뭐냐? 자, 이 화살표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구조체 주소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멤버 변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이제 그걸 이용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아, 지금 이 친구는 우선 에러 발생해요. 자, 왜 그러냐?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멤버 연산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PTR이라고 하는 친구의 AG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 PTR이라고 하는 친구는 AG라고 하는 변수 있나요? 멤버 변수? 없죠. 그냥 요 주소값만 갖고 있는 애지. 얘는 AG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 PTR이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P1이 갖고 있는 AG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왔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PTR은 AG를 갖고 있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PTR이 갖고 있는 주소를 먼저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PTR은 P1의 주소였었죠. 얘네 두 개 상쇄되면은 결국에는 P1의 AG가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 30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멤버 변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얘 먼저 하라고 괄호를 붙여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거 괄호 맨날 치는 것도 귀찮고 요 점 치는 것도 너무 귀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친구가 뭐다? 화살표 기호다. 그 PTR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진 거 찾아가서 걔가 갖고 있는 AG 출력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화살표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뭐다? 구조체 주소다. 그리고 왼쪽은 멤버 변수가 될 거다. 그래서 포인터 전용 접근 연산자가 요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참조 후에 멤버를 접근을 해도 되고 포인터 접근 연산자를 이용을 해도 되고 실행해보면은 둘 다 30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게 뭔지 모르면 풀 수 없는 건 거잖아요. 얘는 친절하게 풀어놓은 거죠. 이거 먼저 계산하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고 걔 갖고 있는 거 사용해, 이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둘 다 동일한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얘는 뭐다? 얘 기준 왼쪽이 무조건 구조체 주소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조체 복사 참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struct person에서 P3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 거고 얘한테 P1을 이렇게 복사시키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P1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홍길동 30, 170.2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값을 P3한테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P3의 AG를 지금 현재 P1의 AG는 30이니까 P3의 AG는 30이었을 텐데 40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rintf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얘 출력하면은 뭐가 나오는 게 맞죠? P3.ag 하게 되면은 40이 출력이 돼야겠죠. 왜? 원래 처음에 그 P1이 갖고 있는 값을 복사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P3에는 현재 지금 홍길동 30, 170.2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3가 갖고 있는 그 AG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찾아가서 값을 4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력을 했으니까 나이는 4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얘가 그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얘는 과연 값이 복사가 된 걸까? 아니면은 그 참조가 된 걸까? 값이
어떻게 된 걸까? 자, 그래서 궁금해서 보면 되죠. P1의 AG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30이네요. 자, 그렇다는 건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얘는 참조한 게 아니라 값을 그냥 복사만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참조가 됐었더라면은 이 P1의 값도 40으로 바뀌었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셨어야 되는 건 뭐다? 구조체는 기본적으로 값 복사를 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원본을 P1이라고 하는 친구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원본을 바꾸고 싶다면 뭘 이용을 해야 된다?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즉, 포인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P1의 나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P1이 지금 갖고 있었던 그 주소가 뭐였었어요? 얘죠? PTR이 갖고 있는 그 주소가 찾아가서 원본의 그 나이를 40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P1의 에이지를 출력을 했을 때 4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을 바꾸려고 하면은 무조건 포인터 주소를 이용을 해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이제 시연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구조체하고 배열의 차이만 잠깐 보게 되면은 구조체는 구성하는 타입이 어때요? 여러 자료형이 가능하며 배열은 하나의 자료형만 가능하다. 대신 목적은 뭐예요? 구조체는 하나의 논리적인 단위를 표현을 하는 건 거고, 배열은 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을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정보처럼 이름, 나이, 키 이런 거 저장할 수 있는 거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 이런 것처럼 70, 80, 90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는 것들, 같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때가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들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C 언어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